안녕하세요, 톰입니다. 오늘도 제가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순서를 쭉 적어놨는데요. 로이스트 모기지 보시고, 파워세일 유닛, 그 다음에 하우시그마에서 솔드 트렌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프레이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는데, 캐나다 가버먼트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이스트 모기지 보시면은 지금 HSBC에서 모든 고정이랑 베리어블을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3년 고정은 4.99, 그다음에 5년 고정은 4.79, 그다음에 5년 변동은 5.9로 HSBC에서 드라이빙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파워세일 유닛인데요. 제가 욕지역 관련해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요. 인벤토리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좀 괜찮은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물건도 거의 없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었는데요. 보시면은 원래는 제가 이제 뭐 작년 말에 기대했던 거는 좀 파워세일 유닛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베리어블 모기지 하신 분들이 보시면 그 트리거 레이시 있잖아요. 그 이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뱅크에서 그 은행에서 이제 네거티브 아모타이제이션을 이제 드라이빙 하면서 그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음, 네, 하나의 예로 보면요. 그 TD에서 이제 분기별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분기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거기 이제 모기지를 얻을 때 보면 25년 또 30년만 드라이빙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이제 30년 이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월 상환액이 이자를 감당을 못하면 이제 원금에다가 이제 그 이자액을 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원래 30년 모기지로 이제 계약을 했더라도 이자가 계속 원금에 더해지니까 35년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올해 이제 1사분기에 거의 30% 정도가 지금 30년 이상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이제 리뉴어 할 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40만 가정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드 트렌드를 이제 볼 건데요. 지금 일주일 동안 팔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잘 팔렸죠.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뭐 리치몬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이제 큰 집도 멀티가 이제 붙어서 팔리고요. 뭐 다 이제 뭐 다 멀티 가격입니다. 네, 보시는 것들이 다 이제 멀티가 붙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요. 제가 요번 그래서 이제 좀 멀티가 좀 이렇게 많이 팔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군데 정도를 제가 오늘 다녀왔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비싼 집인데 요 집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오픈하우스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나왔다가 계속 안 팔리고 이제 있었는데 요 집이 지금 바닥을 싹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스킹 프라이스에 한 10만 불 정도를 또 더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이제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이 정문을 열었을 때 계단이 이렇게 보이는 집은 절대 사질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갔었는데요. 보러 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집으로 보고 온 게 이제 요 집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집은 내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이스먼트도 이제 사람들한테 렌트를 줄 수 있게 돼 있었고요. 멀쩡하게 이제 집들 뭐 포베드룸에다가 하도도 제대로 다 잘 깔려 있고요. 좀 깔끔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이 이제 160만 불 돼 있고 멀티를 이제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멀티는 이제 요번 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트래픽이 이제 이 집을 싸고 이제 요 스탑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요 공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농구장이 있습니다. 보통 농구장이 있으면 여름에 밤 11시까지도 농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좀 소리가 좀 시끄럽겠죠. 네, 갔었는데 제가 원래 2시 뭐 1시 반부터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3시쯤에 갔었거든요. 근데 방명록에 보니까 온 사람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였는데 조금 이제 쿨링 다운 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4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3월 달이 이제 최고 가격을 찍죠. 그다음에 거래량도 3월 달이 이제 최고를 찍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쭉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거래도 내려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가버먼트에서 보면 지금 디프레이션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OSFI라는 이제 가버먼트 조직이 있는데요. 이쪽이 뭐냐면 뭐 스트레스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모기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또 더욱더 타이트닝하는 레귤레이션을 또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발표가 났었던 게 뭐냐면 홈 이퀄리 라인 오브 크레딧인가? 그걸 보시면은 이제 제가 모기지 갚는 만큼 제가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또 땡길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집값의 80%까지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올해 말부터는 이제 65%로 한다라는 내용을 예전에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이제 그런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도 지금 OSFI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 한 10만 불 정도 수입이 있으면 기존에는 뭐 맥시멈 60만 불이나 뭐 50만 불까지 이제 빌려주던 것들을 좀 더 타이트닝해서 45만 불까지 맥시멈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 모기지 얻는 것보다 얻는 게 더 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 자체는 좀 더 컨스트레인을 줘가지고 더욱더 배력을 얻기 힘들게 만든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CAC라고 또 정부 조직인데요. 거기서 지금 보시면은 그 네거티브 모기지가 이제 리뉴할 때 이제 문제가 분명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년으로 만약에 늘었다고 하면 다시 리뉴할 때는 남은 모기지 기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30년 들었으면 5년 끝났으면 25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25년으로 바꾸면서 이제 월 페이먼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갱신할 때는 이제 그 룰을 따라가면 페이먼트가 한 뭐 두 배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새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더 스트릭해지겠죠. 그래서 집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FCAC에서 그 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디프레션이 오게 되면 그 뭐 네거티브 아모테이션을 가져서 뭐 50년 아모테이션 기간이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서 늘려줘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드에서 이제 뭐 저번 달 말에 그냥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뭐 집 사는 거를 이제 다시 없애버렸죠. 집을 사는 것들을 막는 것들을 이제 없애버렸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되게 좀 위어드하던데 보면 워크 퍼밋 있는 사람 사게 했고요. 그다음에 빈 땅은 외국인이 이제 제한 없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일지라도 집을 이제 디벨로핑 한다는 이유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도 이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게 그 외국인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금지하는 그 스레스홀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집에서 3% 정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스탑 딱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10%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이 이제 막강하게 오게 되면 집값이 무너지면 캐나다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 GDP에서 한 10% 이상의 그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외국인의 힘을 빌려서 또 이제 좀 위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요, 다시 찾아뵙고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